지난 6월 28일 인천 연수구을 지역구의 재검표에서 희한한 투표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배춧잎 모양의 투표지가 나와 모든 사람의 관심에 초점이 되었습니다. 이제 배춧잎 투표지가 무엇인지,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부정선거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보겠습니다. 이외에 일장기 투표지, 자석 투표지,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 옆구리에 자투리가 남아있는 투표지 등도 추가로 밝혀보겠습니다. 1960년 3.15 부정선거 때도 매수된 검표원이 야당 후보를 찍은 표를 보면 책상 아래에 떨어뜨린 척하며 책상 아래로 들어가 양 손가락에 지장을 듬뿍 찍은 채로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듯 사정없이 찍어서 무효표로 만든 피아노표. 일부러 불을 끄고 정전되었다고 중단시키고 어둠을 틈타 미리 준비한 투표함으로 바꿔치는 올빼미표. 화면에서 보다시피 기호 순서가 틀린 의조 부정투표지 등이 있었는데 이번은 과거보다 종류가 더 다양합니다. 특히 배춧잎 투표지는 다른 부정투표지들보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투표지의 종류는 지역구 의원을 뽑는 흑백 투표지와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연두색 투표지가 있습니다. 사전투표에서는 투표 현장에 가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지역구 의원 흑백 투표지는 프린터로 한 장씩 뽑는 것을 봤습니다. 비례대표는 출마자가 몇십 명으로 너무 많아 용지가 길어져 프린터로 못 뽑고 미리 인쇄소에서 인쇄합니다. 4.15 총선에 쓸 투표용지 제작이 한창입니다. 1시간마다 보통 4,000장 정도 뽑혀져 나오는데 오늘 아침까지는 중랑구 투표용지가 만들어졌고 지금은 용산구 투표용지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비례대표 투표용지 역대 최장입니다. 직접 한번 재볼까요? 예, 제가 들고 있는 이 연두색 종이가 비례대표 투표용지입니다. 저는 지금 50cm 자를 들고 있는데 한번 직접 재보겠습니다. 48.1cm, 거의 자의 길이랑 비슷합니다. 역대 가장 긴 투표 용지입니다. 용지에는 3번부터 37번까지 정당 이름 35개가 빼곡히 들어서 있습니다. 합쳐 2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배춧잎 투표지의 문제는 흑백 지역구 투표지를 뽑는 프린터는 인천 연수구에 있고 연두색 비례대표지 인쇄하는 인쇄소의 인쇄기계는 서울 중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인쇄소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 네,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소입니다. 네, 뒤로도 인쇄기가 보이는데 오후에도 투표용지 인쇄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4.15 총선에 쓰이게 될 투표용지 인쇄가 한창입니다. 1시간에 4,000장씩 뽑혀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서울 중랑구에 투표용지가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서울 용산구에 투표용지가 인쇄되고 있습니다. 배춧잎 투표지에서 보시는 것 같이 흑백 지역구와 연두색 비례대표 두 가지가 섞여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서울 중구에 있는 인쇄기가 인천으로 날아가서 프린터와 사랑을 나눠 엄마인 인천의 프린터가 낳은 애가 반반 섞인 배춧잎 투표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이것을 프린터에서 뽑은 투표관리관이나 투표지를 받은 사람이 별 문제 없이 투표했겠습니까? 배춧잎 투표지가 나오게 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보겠습니다. 인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총 종합해볼 때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 시나리오로 한 인쇄 전문가는 어떻게 배춧잎 투표지가 출현하게 되었는가를 아주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먼저 연두색 사전 비례대표 투표지를 모두 인쇄하고 인쇄기 드럼에 남아있는 잉크 흔적을 화학약품이나 물리적으로 깨끗이 닦아내고 이것도 부족하여 100장 정도를 헛방으로 찍은 다음 지역구 흑백 투표지를 인쇄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양을 시간이 촉박하고 비밀 유지를 위해 한 사람이 하다 보니 이것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과정에 연두색과 비례대표라는 문구가 찍힌 것입니다. 급하다 보니 이것을 발견 못한 것 같습니다. 인쇄 전문가 얘기는 한국의 인쇄소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상당히 엉성한 인쇄 상황이었다고 증언합니다. 또 세탁 소집이라는 아이디를 가진 인쇄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인쇄기에 인쇄가 될 그림이나 글자가 제작된 판을 거는데 이 판이 드럼과 맞물려 돌면서 종이가 그 사이로 들어가 인쇄가 되는데 드럼에도 그 자국이 남아요.
그래서 새로운 작업을 할 때 이 드럼을 화학약품으로 닦는데 닦아도 다음 종이에 흐릿하게 찍히고 잘 닦아내지 않으면 저렇게 이중으로 찍히죠. 아마 디지털 4칼라로 혼자 작업이 가능해서 은밀하게 작업도 가능하고 많은 양을 혼자 작업하다 보면 저렇게 걸러내지 못하는 실수도 많죠. 두 번째 시나리오로 또 다른 인쇄 전문가의 증언을 듣고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4분의 3에는 흑백 지역구가 인쇄되어 있고 및 4분의 1에는 비례대표라는 문구가 연두색 바탕에 비스듬히 걸려 있습니다. 인쇄 작업 중에 인쇄물의 일부분이 찢어진 상태로 화면에 하늘색 브랑켓통에 붙어 있다가 다음 작업을 하는 중에 나오는 경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 투표지의 일부가 찢어져서 브랑켓통에 붙어 있다가 그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다음 작업을 해야 하는데 작업자가 실수를 한 것이죠. 이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브랑켓통에 붙어있던 찢어진 연두색 비례대표지 일부가 다음 지역구 투표지에 붙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는 그것이 비스듬히 인쇄되어 나온 것입니다. 지난 4.15 총선 후 바로 부정선거 문제가 대두되어 전국 253곳의 지역구 중 125곳에서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되고 증거 보존 신청을 하였습니다. 법 절차가 증거 보존 신청이 제기되면 일주일 안에 투표지 등 선관위 관리하에 있던 증거를 법원 관리하에 지정된 장소에 봉인하여 보관합니다. 이번 부정선거를 일으킨 당사자들, 양정철 이근영 민주당 수뇌부들, 조혜주, 문재인은 3.15 부정선거 때 이승만같이 몰랐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원래의 계획은 10에서 15석 정도만 사전투표 조작을 통하여 부정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전투표 인원이 2배로 늘어나 30석 이상 더 얻어 180석이 되어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10에서 15석 정도의 부정은 통계학적으로도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즉 사전에 전혀 이런 대량 무효 소송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재판을 하게 되면 가짜 조작 사전투표지가 100% 들통이 나므로 허겁지겁 소송 제기, 증거 보존 신청 후 증거 보존 봉인까지 일주일 동안 투표지들이 선관위 관리하에 있을 때 또다시 통계에 맞추어 가짜 투표지들을 만들어 통째로 가른 것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 125곳을 조작해야 하므로 프린터로 지역구 흑백 투표지를 일일이 몇천 대의 프린터,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만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터로 뽑아야 할 지역구 흑백 투표지를 비례연두 투표지를 인쇄 후 같은 인쇄기로 만들다 이런 엄청난 증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일장기 투표지, 좌우 여백이 안 맞는 투표지, 옆에 자투리 종이가 붙어있는 투표지, 자석 투표지 등을 다루겠습니다.